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된 거는 정말 민주당의 깡패, 이건 뭐 깡패라고 얘기하면 깡패분들한테 미안할 정도인데 어쨌거나 완전히 진짜 깡패도 안 할 법한 그런 짓거리였습니다. 아무런 뭐 잘못한 게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출근한 지가 뭐 하루밖에 안 됐는데 뭔 놈의 뭐 잘못을 하고 뭔 그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2인 체제 그거를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탄핵 소추안까지 통과를 시킨 것인데 이미 2인 체제에 대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헌법재판관의 정청래에 대한 꾸짖음, 정청래에 대해 가지고 아주 그냥 강도 높게 비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그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주셨었죠. 일단 12월 3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는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또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지난 재판에서 국회를 상대로 민주당을 상대로 도대체 지금 민주당은 국가기관을 이런 식으로 마비시키겠다라는 것이냐 대놓고 국가기관을 역할을 못하게끔 만들 것이냐라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아무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나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지적을 또 정면으로 무시하고 개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또 3일에 있을 재판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좀 짚어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헌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헌재가 분명히 국가기관을 이렇게 마비시키는 거에 대해서 정청래를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 어떤 개막장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막장 짓거리에서 한 명의 여성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거를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민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지난번에 나왔었냐? 서울 남부지법에서 2인 체제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런 결정이 나왔어요. 당시 이제 그 2인 체제로 결정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KBS 사장을 이제 박장범 사장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후보자를 결정했던 거 그것도 2인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2인 체제에서 한 거니까 이것도 불법이야라는 식으로 KBS의 이사 4명이 이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 방통위법에 의사 정족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리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 종족수에 대한 규정만 있다. 방통위법이 정한 제적위원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2인 체제로 했다 그래가지고 꼭 그거를 불법이다. 그러니까 무효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헌재가 마찬가지로 국회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 대해서입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뭔가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또 문영배 재판관이 지적을 했었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도 꼭 2인으로 뭐 5명이 다 와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2인 체제에서 결정이 되거나 3인 체제에서 결정이 된 것도 있는데 왜 그거는 문제 삼지 않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진숙이 지금 탄핵돼야 된다라는 거냐라고 대놓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이 그리고 또 정청래가 헌재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데 이 인간들, 이 작자들은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더 개막장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예산안이죠. 아예 그냥 지금 방통위원 자체를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이 돼 있으니까 업무 정지가 돼 있어가지고 마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무진들조차도 일을 못하게끔 예산을 완벽하게 깎아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 자료 한 가지 저희 좀 띄워주시면은요. 자, 지금 이제 예산의 그 감액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부 총액이 됐거나 운영 지원 기획 조정관 기본 경비 그다음에 또 뭐 국제 협력 강화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수십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빠지게 됐고요. 눈에 띄는 것은 가운데 부분에 국악방송 지원 같은 경우도
정부와는 52억인데 빵원이 됐습니다.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같은 경우도 120억이 원래 정부 아니었는데 이것도 빵원이 됐어요. 왜 도대체 이런 방송들 같은 경우는 국악방송, 아리랑 국제방송 이런 것들은 교육방송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왜 170억 가까이나 깎은 것일까? 그런데 눈에 띄는 게 그 아래 보시면은 EBS 제작 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안보다 오히려 30억이나 높였습니다. 그리고 TBS 또한 마찬가지로 25억이나 높여줬죠. 저는 이거를 통해서 명확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뭐 국악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 양문석이가 뭔가 그 이상한 진짜 그 저질스러운 인간이 또 입에 담기도 싫은 막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국악극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연주한 거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기생집이라 아이고 진짜 막 생각만 해도 진짜 막 구토가 나오고 진짜 짜증이만 밀려오는데 그런 거에 발언에 대해 가지고 그때 민주당의 당적인 차원에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악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국회에 가가지고 양문석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시위까지 됐는데 그 옆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서야 국악방송 지원을 왜 도대체 52억에서 48억, 47억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빵원으로 이거를 만들어 버리겠냐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보복성으로 국악인들 니들이 감히 우리한테 까불어 니들이 감히 우리한테 국회에 와가지고 뭐 내쫓아 봐라 뭐 이딴 소리를 해 한번 좀 혼쭐 나봐라 라는 식으로 했다라고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서야 국악방송 지원을 왜 끊냐고요. 아리랑 방송 같은 경우 이거를 왜 끊습니까? 두 가지 전부 다 교육방송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교육방송인 EBS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30억을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TBS야 뭐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EBS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30억을 더 주는 것이냐? 교육방송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EBS, 국악, 아리랑 셋 다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나머지 두 개는 깎아버리고 EBS에 거기에 몰아준 것일까? 제가 봤을 때는 EBS에 들어가 있는 사람 바로 누구겠다? 이 유시춘과 관련돼 있는 문제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EBS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수백억 가까이 되는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실방망 경영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수백억 가까이 되는 적자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를 뭔가 긴축 재정을 하고 예산을 조금 깎아가지고 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더 퍼주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유시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어떻습니까? EBS 이사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재판받게 생겼습니다. 지금 재판 받죠. 이제 왜? 기소가 됐으니까. 무려 법인카드를 2천만 원 가까이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재판 기소가 된 사람이 지금 유시춘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봐야지 도대체 EBS의 예산을 지금 높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통위 같은 경우도 방통위원장에 문제가 있다라 그래서 방통위의 운영안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마비시키는 게 민주당의 논리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마비시켰어야 되는 건 오히려 EBS인 거 아닙니까? EBS 지금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기소까지 돼버렸는데 내역도 지금 보게 된다면 5년 동안 230차례에 걸쳐가지고 법인카드를 갖다가 뭐 별의별 데에다 다 샀습니다. 무슨 뭐 반찬 사는 데도 쓰고 정육점, 백화점 뭐 이런 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2천만 원 가까이나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완전히 이게 지금 김혜겸 판박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공용 의전차 있지 않습니까? EBS에 있는 의전차가 비상임이사 9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마련이 돼 있는 의전 차량이 있대요. 원래 그러니까 한 대의 차량을 갖다가 9명이 공동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유시춘이가 혼자 사실상 독점했다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해당 이게 지금 얼마만큼 가치가 되는 것이냐 6천만 원 가까이나 개인 차량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끼쳤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측면으로 봐야지 도대체 EBS한테 예산을 30억 가까이 높여줄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관들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춘이는 뭔데요 도대체 유시민 누나다 이거 말고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유시춘한테는 저런 식으로 정쟁용으로서 예산을 몰아주고 그리고 또 다른 뭐 국악방송이 됐거나 심지어 방통위가 됐거나 방통위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직접 이게 지금 마비가 되겠다라고 지적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보란듯이 이렇게 예산까지도 그냥 빵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과연 헌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보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보든지 간에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번에 헌재가 빠르게 이진숙에 대해 가지고 기각 각하시킬 가능성만 높아졌다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